저 미소의 의미는 뭐죠? 너 같으면 알겠냐? 뭐 이런 표정이에요. 묘한 표정을 짓네요. 권리를 얻으려면 의무도 알죠? 그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 이거죠. 권리와 의무는 하나다. 라는 요지가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가 A번의 가장 핵심이죠. 맞아요. 두 개는 같이 다닌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시작하냐 이거죠. 어떤 게 효과적일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 권리와 의무가 합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로 시작하면 글이 너무 빨리 끝나죠. 그럼 그 두 번째 줄부터 쓸 게 없죠. 그래서 양보 구문을 쓰는 거죠. 양보.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콤마가 여기 찍혀 있으니까 여기 주어 동사가 이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접속사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름이 복합 관계사잖아요. 관계사라는 것 자체에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접속사인데 다만 주어 동사가 필요 없으면 빼도 된다 이런 거죠. it 있으니까 origin of the term 그 용어의 origin 기원이 it is 무엇이냐 든 간에 부사자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자리니까 상관없이 no matter 그죠? 이거와 상관없이 접속사예요. 내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 나중에 however 나오면 학생들이 해석을 이상하게 해버려요. 그러나로 해석해요. 그러나 접속사 복합관계대명사에 however가 나오고 뒤에 주어동사가 이렇게 생략되면 그죠?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의 기원이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in practice 실제로 권리라는 것은 뭐가 돼버렸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식적으로 enforceable입니다. 이제 권리라는 것은 이미 공식적으로 enforceable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force가 억지로 시키다니까 여기서는 당연시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것이 됐습니다.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의무. 이제 안 하면 갑질이니 뭐니 해서 바로 고소당하는 거죠. 의무적인 계약이죠. with 뭘 가지고 있는 demands and expectation 뭐를 포함하고 있는 이제 이게 이 글의 요지죠. expect니까 뭐예요? 또 기대하고 끝나지 말고 여기 기대. 그러니까 demand는 요구하는 거잖아요. 요구와 기대라는 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또 요구와 기대하고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건진 게 없잖아요. 내가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니네들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니까 프린트물, 보충물 받을 권리가 있죠. 선생님, 저도 수강생이니까 권리가 있습니다. 주십시오. 오케이, 알았다 하고 내가 권리를 줬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받으면 끝이에요? 그때는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받는 순간. 그래서 함부로 나한테 프린트물 달라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받자마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받음과 동시에 기대. 그렇죠.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기대. 내가 너에게 숙제를 줬을 때는, 프린트물을 줬을 때는 이걸 해올 거란 기대감이 있고 그런 요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는 권리와 뭐예요,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의무예요, 이게. 네가 한글로 해석한 그 한국어를 이해 못하면 결국에는 아무런 정보도 못 얻어냅니다, 그냥. sometimes를 여러분들이 한글로 해석해봐. 때로는 하지 말고 또. 내가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이거를 다른 한국어로 바꿔봐. 그러면 늘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거는 때때로 그런다는 소리예요. 늘 그렇다는 소리예요. 늘 그렇다는 소리예요. 늘 항상. 근데 갑자기 sometimes가 나왔다는 말은 지금 내가 앞으로 말할 이 내용은 늘 그런 거예요. 이거의 예외예요. 예외.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은 연결사를 집어넣어봐요.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나. 그러나예요, 이게.
이게 그러나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때로는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해석을 꼼꼼하게 시키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시면 이런 게 보이죠, 사실은. 다 배운 거니까. 꼼꼼하게 내가 해석을 하면, 그러나 때로는 the contract seem, 뭐뭐 해 보이다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죠? 얼핏, 대충, 이런 단어들이 나온 거예요. at glance. 한번 보면, 대충 보면, ostensible. 대충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seem이라는 단어 안에. 하지만 뭐해 보이긴 한다? rather. 매우 뭐해 보인다? 오히려 뭐해 보인다? 공식적으로는 기대와 의무가, 권리와 의무가 다 있는데, 오히려 때로는 뭐처럼 보이기도 한다? 양방향? 한 방향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래 보인다. 라는 말을 쓴 거죠. 이 사람은. 이해 가세요?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 이 얘기죠. 권리만 주장해. 이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는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권리만 주장했으니까. 내한테 의무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몰랐으니까. 시간이 지나보면 이제 느끼죠. 자, it is assumed that 뭐라고 사람들한테 가정되어지느냐, 일컬어지느냐, 생각되어지느냐. basis of civilization. 우리 문명이라는 것 자체의 기반 자체가 is that 뭐다? sociological. 그죠? 사회학, 심리학적인 존재인데 그 존재가 as a human being by itself.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 그죠? 이 사회적 존재들은 impose 뭘 하고 산다라고 사람들한테 여겨집니까? 문명의 기반은 남들에게 다 뭘 하고 살아요? impose, force가 던지는 거고 이미 아니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전부 다 on others, 다른 사람에게 duty, 뭔가를 하라는 의무만 주어주고 살아요. 의무만. 그러면 이거는 조심하세요. 남에게 의무를 준다는 소리입니다. 남에게 의무를. 그러면 누구는 안 하고. 이 남에게 의무라는 것이 나에게는 뭐예요? 이게 권리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권리만 주장하고 산다고요. 그래서 원사이드라고요. 이 말은 안 나와 있죠. 남에게 의무만 부과하고 살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조카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새끼야, 학생이 말을 안 들어. 야, 너는 남자가 말이야. 이 말 자체가 다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따른 본인의 그게 자기의 권리인 거죠. 야, 이 삼촌이 말이야. 야, 너는 왜 그러고 이거 자체가 자기가 부과할 수 있는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내가 해야 될 의무. 예를 들면 이게 친구다, 조카다. 그럼 본인도 그거를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태생 자체가, 문명의 기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뭔가 다 자기만의 권리를 주장하고 삽니다라고 써놨어요,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요지가 이렇게 한번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게 전부 다 마이너스 예시예요. 이러지 마.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살아. 사람들은 as a battle cry. 여기 보세요,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예시가 시작되죠. 예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배틀 크라이는 또 전쟁에서 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크라이는 외치다예요. 목 놓아 외치다. 그러니까 전쟁의 구호입니다. 뭔가를 꼭 이루어내겠다. 아자!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서의 전쟁의 구호냐면, liberation이에요. 여성 해방운동. 여성 해방운동으로서의 어떤 배틀 크라이가 있어요. 내가 전쟁의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 야, 여성의 권리를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권리라고 해석해야 되죠.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자. 좋다 이거야. This is fine. 의무는 없어도 돼요. 왜? 권리가 없으니까 이 여자들. 여성들의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네가 의무를 할 필요가 없어. 네가 권리가 없는데. 하지만 once 일단 뭐뭐 하면이죠. 일단 그 명백한 타이러니 이게 독재자죠. 타이러니 독재자. 독재자들은 이렇게 잘 타일러야 돼요. 타이러니 재미없네요. 일단 그 독재자가 없어지면이라는 말은 이 뜻은 뭘로 해석해야 돼요? 여성 인권이 뭐가 되면 여성 권리가 획득이 되고 나면 이제는 그때부터 뭘 네가 지켜야 된다. 그 배틀 크라이 자체만으로는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이제는 독재가 사라졌으면 니도 의무를 해야지.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 획득만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fine은 충분하다는 소리였네요. 원래는 adequate였네요. 여성의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구원은 괜찮아요. adequate 충분합니다. 적절합니다. 여기서 adequate는 proper니까 적절한. due 아세요? due 마땅히 해야 되는 이라는 뜻이죠. 이게 마감이라는 뜻도 있고요. 마감 기간이라는 뜻도 있고 마땅히 해야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마땅히 원래는 지불해야 되는 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이어가 다른 게 아니라 마감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마땅히 뭐뭐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적절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ly를 붙이면 이제 우리가 duly라고 하죠. duly.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독재자가 사라지고 나면 즉 여성이 권리를 획득하고 나면 이제는 그 구호만 가지고는 적절치 않습니다. 뭘 해야 돼요? operating 하는 데에는 적절치 않는 거죠. 그죠? as an operating 이제는 뭔가 사회를 philosophy 그 철학이라는 것은 여기서 또 철학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철학이라는 것은 여성 권리가 여성도 권리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걸 철학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 철학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제 그 철학을 권리를 획득을 했으니까 이게 그걸 사회에 돌아가게 운영을 해야 되냐. 운영. 그걸 운영함에 있어서는 불충분합니다. 이제 네가 권리도 있으면 because 왜냐면 right이라는 것은 근데 without obligation은 의무죠. 의무가 없는 권리라는 것 자체가 merely 단순히 힘을 과시하는 거에 불과하지 않다. 그러면 네가 그러면 독재자예요. 네가 독재자가 되는 거야.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안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맨날 나오는 얘기가 여성 남성 맨날 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특이한 시스템에서는 여성도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은 여성 군대가 있잖아?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자꾸 나오죠. 그러면 이제 또 여성은 또 남자한테 그럼 니네들이 애 낳던가. 그럼 또 이제 남자들은 또 야, 그 생물학적으로 그게 안 되는데. 야, 이 생물학과 사회적 법률은 구분해라. 막 이러고. 맨날 싸워요. 나는 군대를 갔다 온 입장이라, 둘이 막 싸우면 냅둬요, 그냥. 근데 군대를 갔다 왔다고 뭐가 혜택을 본 곳은 없는 것 같긴 해요. 군대 갔다 왔다고 해서 무슨 혜택을 주나요? 공무원 시험 볼 때 1점인가 가산점 주나요? 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들보다. 군필자들은 1점인가요? 2점인가? 뭐 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0.1점씩 내가 번 거죠. 0.05점씩 번 거죠. 한 달에. 그만 좀 싸워. 자, 마치 뭐인 것처럼. Just as freedom. 자유라는 것이 may need to be
earned, 얻어져야 되는 것처럼 so rights and need, 권리라는 것도 뭐와 균형을 이뤄야 된다? 바로 second leg of the contract. 여기서 contract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이 contract이죠. 의무를 지어야 된다라는 그 계약 조건. 즉, by obligation, 의무와 함께 의무에 의해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이 얘기겠죠? 그리고 뭐 뒤에는 읽을 필요 없는 건데. 당연히, 그리고 나니 당연히 뭐예요? 의무라는 것도 당연히 뭐다? 이제 no more than이라는 좋은 해석이 하나 나왔죠. no more than 우리 어떻게 해석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배웠는데 적어도 그건 not more than 아니에요? 선생님이 not하고 no는 구분하라고 드렸을 텐데 다르니까 구분해야죠. not more than은 부정어잖아요. 부정어. 아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다. 이것보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뭐 적거나 같다. 이거는 이상 이하를 말하는 거. 이 A가 B보다 크지 않다니까 작거나 같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얘는 부등호가 아니에요. no는 없다니까. 그러면 A는 B보다 나을 게 없다예요. 나을 게 없다. 나을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게 부등호예요, 등호예요. 이때는 등호예요, 얘는. 네가 기껏해야 이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는 He is no more than a beggar. 야, 네가 기껏해봐야 뭐 에이 이것밖에 안 되잖아. 이 얘기예요, 얘는. 얘는 only예요, only. 왜? 등호니까. 얘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A와 B가 같다 이 얘기니까. 그는 거지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불과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obligation, 권리라는 것도 이거에 불과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only, 겨우 이거에 불과하다. 바로 receiving end일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막대기 입구가 있으면 여기가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으면 의무라는 것은 이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 right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처음에 글은 right은 의무와 필요하다였고 그 다음 밑에는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의무도 권리가 필요하다. 이해하셨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반드시 붙어있다, 떨어있다? 다르다, 떨어질 수 없다? 다르다는 떨어질 수 있다고. 얘는 떨어질 수 없다. 얘는 하나다. inseparable.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리시빙 때 그럼 뭐라고? receiving end of the right. 권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죠. 왜냐면 end가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할 때 both ends라 그래요. 양쪽 끝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both ends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 총 길이를 말해요. 총 길이. full length를 말해요. full length. 전체 길이를 말할 때 both ends라 그래요. 왜? 양쪽 끝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여기서 end를 썼다는 것은 받는 쪽에 불과하다. 시작 부분에 불과하다. 시작 부분. 시작 부분에 불과하다. 막대기에, 그러니까 권리라는 측면에 시작하는 부분에 불과합니다. 시작하는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것은 여기서는 뭐 receiving end면 또 무슨 end, 무슨 end라고 해야겠죠. 나가는 부분.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the other end, 다른 끝부분. 이렇게 해야 막대기라는 표현이 되니까. full length를 말합니다. both end라는 거 full length. 전체 길이를 말해요.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재밌죠, 글? 소정아 재밌지 않아요? 단어를 이렇게 조합해서 막 글을 이해해 나가는 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소정아?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소정. 소정이는 벌써 지금 내가 지금껏
왜 영어를 했나 이런 약간 좀 허탈감에 빠져 계시는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죠. 어느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소저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고 일단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하면 글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해석을 다시 하면 돼요.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세요? 아까 여기 리시빙 엔드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빼놓고 다 이해 가요 그러면? 리시빙 엔드는 이 글에서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지금 아니에요. 다른 부분이 막혀 있으니까 지금 밑에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밑에 것만 이해가 안 갈 수가 없어요. 저 위에서 어디가 막혔어 지금. 이해 안 가. 잠깐 정신 팔렸다가 훅 지나가 버렸던지 뭐 했던지 지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뒤에 리시빙 엔드가 지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리시빙 엔드는 그냥 한쪽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두 개. 여기서 아까 밸런스라는 말이 그냥 시소에서 권리와 의무는 권리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의무만 가지고도 안 된다. 둘 다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both and 둘 다 양쪽 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고. 그 전에 이해 안 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이해가요? 그럼 both receiving and만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어렵나요? 지문이? 다들 표정이 왜 날 이렇게 낯설게 쳐다봐? 얘들아 낯설어. 인건이는 아예 날 아예 쳐다도 안 보네요. 이제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빨리 말해. 얘들아 이 글의 주제 자체가 어렵나? 권리와 의무는 늘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은 권리 자체는 이거 자체는 안 어렵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다만 문장이 어려운 거죠. 문장 해석이 어려운 거죠. 다시 한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뭔가 너무 상징적인 것 같아요. 예, 권리와 의무는 원래 상징적이에요.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법으로 지정해 놓은 것 뿐이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숙제하면서 막히는 게 있어요. 그때 알겠습니다. 그 독재자 있잖아요. 독재자, 네. 타이레니. 어. 저거 복수형에서 저렇게 된 거잖아요. 타이러니즘, 그렇죠. 그러니까 독재자 한 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를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낫죠. 저거가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원형이 뭐죠? 들. tyranny. 타이렌트는 뭐예요? 타이렌트요? 타이렌트라는 게 있어요? 단체에서 본 거. 그러면은 독재적인이겠죠. 타이렌트. 얘 맞아요. 얘도 있어요. 타이렌트가 단수네요. 타이러니는 독재. 타이런트는 독재자. 타이러니즈는 횡포, 폭정. 이건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말하진 않네요. 딱 집어서. 그냥 횡포라는 단어로 쓰네요. 횡포들이 사라지면. 독재 정치를 말하네요, 여기서는. 독재 정치들, 독재자, 타이런트는 독재자, 타이러니는 독재. 그 독재 정치가 제거되고 나면, 그죠?
그 배틀 크라이 자체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독재자가 제거되었다는 말은 여성이 권리를 얻고 나면, 권리를 획득하게 되면 누구나 똑같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저울을. 이해 가셨나요? 이런 글들이 참 많습니다. 수특에는. 내일 시험도 다 이제 이런 식의 글이죠. 왜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학은 뭐 하는 곳이죠? 네가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네가 가려고 하는 목표로 삼고 있는 곳이 뭐 하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그러니까 수학 공식 외우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가. 단어 암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를 준비하는, 그 대학을 들어올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시험은 단순 단어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와, 수능 왜 이딴 식이야? 아, 나는 영어를, 막, what's up, man, Joe? 막 이거 하고 싶은데. 영어를 내가 수년을 했는데도 팝송 하나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걸 읽어야 돼. 네가 목표를 삼고 있는 곳이 거기에요. 거기서 팝송 가사 외우거나 여러분들이 그냥 스피킹 잘하면 점수 주는 곳이 대학이 아니에요. 네가 하고자 하는 곳은 뭐냐면 스칼러릭이에요. 스칼러릭. 학자적 능력이에요. 수학, 학문을 닦을 수 있는 학자적 시험을 보는 것이 수능이에요. SAT. Scholarly Ability Test예요. 학자적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 영어의 미디어를 이해하겠다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써놓은 글, 논문을 이해하겠다는 뜻이니까 다 글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받아들일 때가 됐다. 아, 내가 공부하려는 원래 목적이 생활영어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생활영어는 따로 공부하세요. 대학 가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원서 이해하기입니다. 사실상. 원서 이해하기. 대학 가기. 수능을 패스하기.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에 맞는 공부를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 여러분들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서로 자기 자신을 좀 잘 타이러니? 알겠죠? 자기 스스로 좀 잘하고 동기부여를 잃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뺏겨버리면요, 수능 영어는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거를 왜 해? 그것도 외국어로? 그 능력을 우리가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대학 가면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는 거고. 이해 가셨죠? 특히나 이과생들은, 이과생이 사실상 영어는 더 필요해요. 문과생들은 책들이 대부분 이과생들도, 왜냐면 웬만한 수학 책들, 공학 책들, 원서들은 다 그냥 원서를 봐요. 왜냐면 수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라고 생각해요, 교수들이. 그래서 원서를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글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추상적 개념, 이런 글들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반을 내가 맨 뒤로 밀면서 많은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죠. 그러니까 내신이 됐건 또는 시험 범위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평내고 시험 끝나고 나면 끝나면 우린 바로바로 수능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물론 수시로 지원을 하지만 정시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죠? 벌써 이제 올해 발표나는 거 한번 봅시다. 올해 발표난 거 보면 분명히 작년보다 정시가 확실히 확대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가겠다라고 기조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게 반영이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는데. 맞고 그러고의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정시가 맞다, 수시가 맞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건 나중 문제고, 당장 수험생에게는 합격을 할 수 있는 내가 이런 점수에 반영되는 시스템,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봅시다. 정시가 좀 비율이 높아지겠지만
우리는 내신 때는 열심히 내신하고 내신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 8개월 1년 중에 내신은 4개월 하면 되잖아요. 나머지 8개월을 교과서만 할 수는 없잖아. 이런 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내년 2월 달에 보셔야 돼요. 내년 2월 달.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이게 지금 이번이 벌써 4월 달이잖아요, 이제. 한 몇 개월 남은 거죠? 내년 2월 달이면? 한 10개월 남았나요? 10개월이면은 10개월 맞나요? 한 10개월 후면은 근데 10개월에서 여러분 내신 아니라고 4번 또 방학 여름 방학 하면 그냥 바로 이거를 이제 시험 대비로 하셔야 돼요. 시험 대비로. 2학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셨죠?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남아서 숙제하시거나 내일 질문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파이팅. 얘들아, 할 수 있어.